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유지하는 비결. 건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 막상 시작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톡 골라서 톡 전해드리는 건강 톡톡. 이제 건강 톡톡과 함께 우리 삶에 스며드는 작은 변화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고무줄. 머리를 묶거나 돈을 묶을 때, 작은 물건을 모아 묶을 때도 고무줄이 있으면 아주 편리하죠. 고무줄이 이토록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탄성 때문인데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이 고무줄의 탄성도 오랫동안 사용하면 점점 늘어나고 결국 탄력을 잃거나 끊어질 수 있죠. 우리 팔꿈치,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작은 손상이 쌓이며 점점 회복이 어려워지죠. 여러분은 테니스 엘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손목과 팔꿈치에 나타나는 통증을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는데요. 이 통증은 단순한 질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죠. 경기도 하남시. 여기 최근 팔꿈치 통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한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2023년 여름부터 24년 여름까지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면서 통원 치료를 해서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흘 전부터 좀 피로가 누적이 되고 테니스 엘보 증상이 다시 재발해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나, 그래서 병원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안 좋았던 그때의 통증을 10이라고 하면 다시 한 7 정도 되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해서요. 통증만으로도 일상생활에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고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처럼 다시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그런 불편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정확한 증상과 발병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팔한 팔 건강을 위하여 지민교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 불리지만 실제 그 의학적 명칭은 이제 외측 상과염 또는 외상과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팔꿈치 바깥쪽에 이제 위팔뼈 부위에 이제 외상과라고 하는 부위에 그쪽에 부착되는 힘줄 쪽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질병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 힘줄 근육 쪽에 과사용이나 과부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회복이 된 상태로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힘줄 자체에 이제 병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성화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흔하게 생기고, 그냥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생각보다 많이 발병을 합니다. 키보드, 마우스 사용이 많은 직장인은 물론 특정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테니스 엘보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데요. 테니스 엘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1에서 3% 내외의 유병률을 보일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례자 김의석 씨의 상태는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죠. 오늘 오른쪽 팔꿈치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팔꿈치 어느 부위가 제일 불편하신가요? 늘 제일 아픈 곳은 여기 바깥쪽 뼈 딱 만져지는 부위 네. 주변으로 여기서부터 이 팔목까지인데 특히 아래쪽으로 마사지를 하면은 제일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것 같아서 느낌이 드시고 네, 여기를 많이 마사지를 하고 했었습니다. 있으시고. 제가 빼보세요. 제가 팔을 좀 진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쭉 폈을 때 통증이 생기나요? 네, 좀 통증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굽힐 때는 어떠세요? 네, 이때도 있고요. 아프시고 이렇게 미는 동작을 했을 때는 통증이 심하게 있건 하진 않으신가요? 여기 당기는 게 생기는 느낌. 예. 엑스레이 먼저 촬영을 해보고 사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됩니다. 뼈나 관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 과정이죠. MRI 촬영으로 근육과 힘줄, 인대 등 팔꿈치 주변 조직의 미세한 손상을 살펴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테니스 엘보가 재발한 김의석 씨.
이번 검사가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고 빠르게 일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엑스레이상에서는 특히 이제 통증이 지금 생기신 부위는 팔꿈치 상완골이라고 하는 위팔뼈의 이 바깥쪽 외상가라고 불리는 부위 쪽에 통증이 있는 건데요. 이 뼈 자체에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는 이 엑스레이에서 다 보이진 않지만 뼈에 부착되어 있는 전완근이라고 하죠. 우리가 손가락, 손목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들. MRI에서는 아까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이런 근육, 힘줄이나 인대를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외측 상과 부분에 이제 증상이 있는 건데요. 근육이나 우리가 힘줄, 인대는 MRI에서 이렇게 검은색 또는 이렇게 이런 회색깔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바깥쪽 외측 상가 쪽을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하얗게 변화가 된 부위들이 보이시죠? 네. 살짝 여기 이제 뼈에서 벌어져 있는 염증이 생겨 있거나 힘줄 자체에 이제 병변이 생겨서 이렇게 변화가 보이는 건데요. 기존에 한 2년 전쯤에 생겼다가 치료하면서 좋아지셨다가 다시 이번에 재발을 하신 건데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워낙에 이제 하시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손목, 손을 이제 과사용하시는 업무들을 하고 있으시고 다시 재발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치료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해당 부위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재활적인 치료나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재발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팔을 되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통해 팔꿈치 내부 힘줄과 조직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염증 부위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통증이 반복되는 팔꿈치 부위엔 근육과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테이핑 시술이 적용되는데요. 키네시오 테이핑 해드릴 시술은 젤리피쉬 커트라는 키네시오 테이핑 시술인데 이 움직이는 큰 관절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키네시오 테이핑 시술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꼭 바다 위에 해파리가 떠 있는 그 머리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젤리피쉬 커트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반동이 가운데로 모여서 염증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위로 전체적으로 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떨어지는 그러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상시 쭉 계속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라이프 퀄리티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치하고 운동할 시간을 못 낸 게 아마 재발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스트레치, 운동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동작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테니스 엘보를 잘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다른 것들보다 테니스 엘보가 잘 생기는 거는 이제 손목을 신전시키는 근육, 전완근 중에서도 신전시키는 근육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동작이나 운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시는 게 좋죠. 내가 그런 과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된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보호대를 좀 착용을 하고 생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힘줄에 쉽게 무리가 오는 것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소중한 팔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우러 가볼까요? 운동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 네, 바로 이분 만나야겠죠? 아이고, 오늘은 운동이 아니라 무슨 의사 선생님 같으시네. 관장님,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람의 움직임은 과학이다. 현대인의 망가진 건강을 수리하는 운동과학 전문가 청담동 수리남 이정원 관장입니다. 혹시 손목과 어깨를 자주 쓰는 직장인, 학생, 운동선수라면 집중해주세요. 리아 씨는 팔꿈치가 아플 때가 있으신가요? 저 가끔씩 좀 찌릿찌릿해요. 어느 쪽에서요? 왼쪽. 이쪽? 바깥쪽에서? 네, 바깥쪽. 혹시 그 전에 블로그를 작성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맞아요. 네, 핸드폰 게임 하고. 그렇죠. 주요 증상으로는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잡거나 손목을 비틀 때, 우리가 타이핑을 할 때도 손목을 비틀죠. 자, 테니스 엘보 예방과 재활을 위한 운동,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운동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목의 가동성이 부족해서 팔꿈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손목 회전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반듯하게 놓을게요. 주먹을 꽉 쥐고 안쪽으로 먼저 밖으로, 안쪽으로, 밖으로. 자, 밖에서 안으로 10회 돌리겠습니다. 손목을 바깥쪽과 안쪽으로 10회씩 총 2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사항으로는 천천히 근육의 이완을 느끼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립 스트렝스, 쥐는 힘에 대한 강화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없다라면 뭐 수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있는 힘껏 꽉 쥐어주세요. 자, 균등하게 꽉 쥔 상태에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회씩 총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완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으로 주먹을 꽉 쥘 거예요. 자, 손목을 밑으로 천천히 내려주고, 자, 손으로 얘를 눌러줄 거예요. 손목은 위로 들어 올려줄 겁니다. 네,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15초 유지를 하고 총 3세트를 진행해 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목은 위로 들어 올리려는 힘을 사용을 해야 되고, 손으로는 손목을 내려주려고 해야 돼요. 자, 이때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너무 굴곡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손목을 위로 밀어준다는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 15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집에 공이 없으시다면 손을 앞으로 펴볼게요. 자, 오른손으로 내 왼쪽 손목 아래쪽에다 손을 들게요. 자, 나머지 손가락으로 손등을 눌러줄 겁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밀어 올리는 힘을 유지해주세요. 그렇죠.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어깨 안정화 운동인데요. 어깨의 가동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를 잡아주세요. 잡고 만세. 옆으로 살짝 벌릴 거예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기면서 천천히 다시 넘겨줄 거예요. 자,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선상까지만 넘겨줄 거예요. 옆으로 다시 오고, 넘겨주면서 밴드가 좌우로 펼쳐지는 게 중요해요. 내 뒤통수 뒤쪽의 위치 넓게, 팔꿈치를 밑으로 쭉 끌어내릴 거예요. 스톱. 다시 올려줄 거예요. 당기면서 호흡은 후.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회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해서 운동을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힘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손목, 전완근 강화 운동이 예방과 재활에 효과적입니다. 손목과 어깨의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